서류는 통과했는데 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질까요? 아니, 잠깐만요. 노인 일자리에 면접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만 내면 되는데 왜 10명 중 6명은 탈락할까요? 67세 김명숙 할머니, 올해 1월 새벽 5시에 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접수 1번을 받으셨어요. 이번엔 무조건 붙겠지. 그런데 말이죠. 3월에 날아온 통보문에는 불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한 달이나 늦게 신청한 옆집 박영희 씨는 합격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먼저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 계산법을 담당 공무원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15년간 공공기관 인사 담당을 했던 이현수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노인 일자리에 바로 합격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왜 먼저 신청해도 자꾸 떨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딱 1점만 더 받아도 합격하는 방법 7가지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실수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 일자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 6명이 떨어졌습니다. 절반도 안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떨어지신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대부분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일찍 갔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배정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점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봐야 하고, 가구 상황도 봐야 하고, 활동 경력도 다 따져야 합니다. 최대 85점 만점인데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접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점수만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일찍 신청해도 점수가 낮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배정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돼요.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더 일찍 가야지. 새벽 5시에 가서 줄 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점수가 낮으면 또 떨어집니다. 이제 아시겠죠? 선착순 경쟁이 아니라 점수 경쟁입니다. 줄을 아무리 일찍 서도 점수가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늦게 신청해도 점수만 높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럼 이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점수 계산법을 공개합니다. 제가 15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체 점수는 최대 85점 만점입니다. 첫 번째, 소득 점수입니다.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뭘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 다 포함됩니다. 월세나 전세 받으시는 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금 30만 원만 받으시면 50점 만점을 받습니다. 연금 8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약 35점 정도 받아요. 연금이 꽤 나오는데 불리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 방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가구 특성 점수입니다. 최대 20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독거노인이면 10점, 부부만 사시면 7점, 자녀와 같이 사시면 3점입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안 되겠네? 천만에요. 자녀와 같이 사시는 분들도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국가유공자시면 추가 점수가 붙습니다. 해당되시면 꼭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세 번째, 활동 경력 점수입니다.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노인 일자리를 하셨으면 10점 받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건데 경력 점수는 못 받겠네? 그게 아닙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숨은 방법이 있어요. 자원봉사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50점, 20점, 15점을 다 합치면 85점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부가 같이 살고 계시고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 되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 이런 경우 소득 35점, 가구 특성 7점, 경력 0점으로 총 42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상황일 겁니다. 계산해보니 42점밖에 안 나오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42점을 60점으로 70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9%가 모르는 숨은 가점 받는 법이 있거든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극비 노하우를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점수를 올리는 7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을 따로 하세요.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아도 주민등록만 따로 하면 혼자 사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점수가 3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받으세요.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으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보험료가 낮아지면 소득 점수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경력을 등록하세요. 경로당에서 식사 준비 도와주신 것, 동네 청소하신 것도 다 봉사로 인정됩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자원봉사 경력 등록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다 처리해 줍니다. 네 번째, 신청 시기를 잘 선택하세요. 12월 말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1월 초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2월이나 3월 추가 모집대를 노리세요. 경쟁률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경증장애나 국가유공자 가족이면 꼭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해당 사항이 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점이 추가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작년에 노인 일자리 하셨으면 올해도 꼭 신청하세요. 재참여자는 10점을 받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희망기관을 3곳 이상 쓰세요. 한 곳만 쓰면 그곳이 마감되면 끝이지만 여러 곳 쓰면 합격 확률이 3배 올라갑니다. 이 7가지만 지켜도 점수가 최소 10점은 올라갑니다. 42점이 52점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합격권입니다. 그런데 점수만 높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서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중요하다는 건 아셨죠? 그런데 신청서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할 때 꼭 지켜야 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는 이렇게 쓰세요. 봉사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처럼 봉사, 기여, 경험 이런 단어를 넣으세요.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표현입니다.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솔직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 경력란에는 숫자를 꼭 넣으세요. 회사 다녔음보다 회사 사무직 30년 근무처럼 연수를 쓰면 경력이 확실해 보입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는 양호함이라고만 쓰지 마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가능, 하루 4시간 활동 가능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담당자가 업무 배치할 때 참고합니다. 네 번째, 희망 업무란에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체크만 하지 말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주면 담당자가 배치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신청서 맨 뒤에 메모를 하나 추가하세요.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오전 시간 선호합니다처럼 연락 가능 시간을 써주세요. 담당자 입장에서 연락하기 편합니다. 작은 배려지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여섯 번째,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경력증명서류.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접수할 때 접수증을 받아서 잘 보관하세요. 이 6가지 실전 팁만 알아도 신청서를 훨씬 전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점수 올리는 법과 신청서 작성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로 기회를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실수 5가지와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소득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받는 것도 소득인데 빼먹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두 번째 실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매년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모집하는데
공고를 못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하세요.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올해 노인 일자리 모집은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미리 물어보세요. 세 번째 실수, 서류를 대충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접수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가세요. 하나라도 없으면 다시 와야 하고 그 사이에 자리가 다 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한 곳에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에만 신청하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옆 동네, 옆구까지 알아보세요. 조금 멀어도 일자리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신청하고 연락을 안 받는 경우입니다. 담당자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신청 기간 동안은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으세요. 혹시 놓쳤으면 바로 다시 전화하세요. 이 5가지 실수만 피해도 탈락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고 연락을 잘 받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어서 신청 전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떼어두세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자녀분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경력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으세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원봉사 확인서 같은 것들입니다.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계좌이니까 정확히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사진을 준비하세요. 증명사진 2장 정도 필요합니다. 동네 사진관에서 노인 일자리 신청용이라고 하면 찍어줍니다. 여섯 번째, 신청서를 미리 받아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신청서 양식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작성해서 가져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신청할 곳을 미리 정하세요. 우리 동네만 고집하지 말고 옆 동네까지 알아보세요. 여러 곳 신청 가능한지도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신청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크게 써두세요. 첫날은 피하고 둘째나 셋째 날 가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신청서에 쓴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열 번째, 궁금한 것은 미리 물어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10가지를 미리 준비하면 접수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반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유형별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공원 청소, 학교 급식 보조, 도서관 정리 같은 일입니다. 월 30시간 정도 활동하고 월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체력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어서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보육 도우미, 가사 지원, 식사 배달 같은 일입니다. 월 60시간 정도 활동하고 월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카페 운영, 공산품 제작, 농산물 판매 같은 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업 경험이 있거나 체력이 좋으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세요. 체력이 약하면 공익활동형이 좋습니다. 월 30시간이니까 하루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월 60시간 이상이니까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본인의 경력을 생각하세요. 요리 경험이 있으면 급식 보조나 식사 배달이 유리합니다. 사무직 경험이 있으면 행정 보조가 좋습니다. 판매 경험이 있으면 시장형 사업단도 괜찮습니다. 여러 유형의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익활동형 1순위, 사회서비스형 2순위 이렇게 쓰세요. 한 가지만 고집하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신청서에 희망 유형을 여러 개 체크하세요. 담당자가 배치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경쟁률 낮은 것만 찾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신청부터 합격까지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점수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점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둘째, 소득, 연령, 활동 능력 점수를 최대한 올리세요. 셋째,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바꾸고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필요하면 주민등록을 따로 하세요. 넷째, 신청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세요. 다섯째,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고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여섯째,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합격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저는 15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분들은 정말로 합격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하세요. 자원봉사를 알아보세요.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